혹시 화장실 변기물 위에 거품이 유난히 많거나 아침에 눈꺼풀이 붓고 다리가 무거워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 작은 증상들이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2년 전 서울에 사는 75세 김영수 어르신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가족들은 검사 결과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장 기능이 고작 18%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수년 동안 그의 소변에는 거품이 있었지만 그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했습니다. 매일 밤 다리가 붓고 저려 잠 못 이루면서도 그저 노화 현상으로 여겼습니다. 만약 그때 병원에 조금만 더 늦게 오셨더라면 평생 투석기에 의존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며 건강할 때는 아무 증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상되기 시작하면 피로 부종, 고혈압, 피부 가려움 등 온몸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은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잠시 후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추천하여 소변 거품을 줄이고 독소 수치를 낮추며 신장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킨 기적의 과일 3가지와 5가지 황금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내용은 당신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고 싶고 자연의 힘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비법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댓글에 건강 100세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다짐을 응원하며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 귀중한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임상 경험을 쌓은 내과 전문의 민소연입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실은 많은 노년 환자분들이 신장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붓기, 피로, 소변 변화 등 다양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도 그저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린 것입니다. 투석실에서 몇 시간씩 차가운 기계에 의지에 피를 정화하는 환자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회복력을 가진 장기입니다. 비록 약해졌더라도 매일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부담을 줄여주면 기능의 일부를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천연약이라 불리는 과일을 제대로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단순히 디저트로 여기지만 신장에게는 그것이 곧 최고의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과일이 신장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칼륨이나 당분이 많은 일부 과일은 오히려 약해진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신장의 새 활력소라고 부르는 특별한 3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염증을 줄이고 독소를 배출하며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자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고가 약품으로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자연 치유의 기적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한 분인 부산에 사는 72세 이정숙 어르신은 독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 거의 투석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오늘 공개할 3가지 과일을 매일 식단에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4개월 후 수치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은 감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민 선생님 덕분에 이제 남은 인생을 병원 갈 걱정 없이 남편과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그 기적의 과일 3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왜 신장에 좋은지, 언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조합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다시 살아나는 여정을 따라 지금부터 가장 효과적인 3번째 과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장이 아플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부터 신장을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고 헌신적인 천연 정수기와 같습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쉴 틈 없이 걸러내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은 남기고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는 소변을 통해 배출시킵니다. 모든 과정은 신장 안에 있는 수백만 개의 작은 역과 단위, 즉 네프론에서 이루어집니다. 네프론은 마치 아주 섬세한 미세 필터와 같아서 아주 미세한 손상에도 혈액을 걸러내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또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 때문에 이 섬세한 필터막은 점점 손상되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소금, 설탕, 콜레스테롤, 잦은 진통제 복용, 만성적인 스트레스 등 이 모든 것이 신장의 필터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은 것처럼 처음에는 작은 변화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 전체가 무겁고 둔해지며 결국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대전에 사는 65세 박철호 어르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깨끗이 씻는데도 왜 이렇게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죠? 검사 결과 문제는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혈액 속에 요소나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고 있었던 것이죠.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 독소가 피부와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노화로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장의 필터를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깨끗하게 해주는 첫 번째 과일, 바로 자연의 해독제라 불리는 과일을 소개합니다. 이 과일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신장의 필터를 닦아내는 가장 순하고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제가 신장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기적의 3번째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신장의 필터를 청소하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순한 천연 해독제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나쁜 콜레스테롤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독소를 흡착해 대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신장이 해야 할 노폐물 처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에는 사과산의 메이에라이시 에서드이 들어있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는 칼슘 찌꺼기를 녹여주고 소변을 맑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럽에는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장이 약한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혈액투석기가 멀어진다. 인천에 사는 68세 정민수 씨는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단백뇨가 나타나고 독소 수치가 조금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약물 처방보다는 아주 작은 실천부터 권했습니다. 아침에 반쪽, 오후에 반쪽, 하루에 사과 한 개만 드세요. 한 달 후 그의 독소 수치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정 씨는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선생님, 그냥 사과만 먹었을 뿐인데 몸이 한결 가볍고 아침 얼굴 붓기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모든 사과를 아무 때나 먹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사과의 해독 효과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과의 강력한 해독 효과를 신장 건강에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사과 3대 황금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껍질을 절대 벗기지 마세요. 사과의 펙틴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그리고 비타민 C의 대부분은 껍질 바로 아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의 미세 혈관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물이나 식초물로 깨끗이 씻기만 하면 농약 걱정 없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사과는 너무 배고프거나 너무 배부를 때 먹지 않아야 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후 사과를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때는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여 펙틴이 쉽게 흡수되고 몸속 독소 배출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반대로 고기 식사 직후에 먹으면 펙틴이 소화 중간에 갇혀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시판 사과 주스는 피하세요. 시판되는 주스는 대부분 과당 프럭토스 함량이 매우 높아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신장에 최대적입니다. 주스를 마시고 싶다면 사과를 직접 갈아서 따뜻한 물을 조금 섞고 절대 설탕은 넣지 마세요. 저는 실제로 환자들에게 따뜻한 사과즙 반 컵을 매일 아침 10일간 마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소변 거품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며 몸의 부기가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신부전 3기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사과의 칼륨 수치가 혈중에서 다소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하루 2개 이상 연속으로 먹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적당한 때,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사과가 신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부라면 제가 소개할 두 번째 과일은 신장을 지켜주는 푸른빛 방패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의 물길이 오염되었다면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물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과일 세계에서 그 나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ANTHOC와 EANIN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블루베리의 푸른빛을 만들어내는 색소이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안토시아닌은 신장의 미세 혈관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신장이 염증을 일으키면 미세혈관들이 손상되어 혈액을 걸러내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블루베리는 이런 손상을 막아주는 자연의 방패처럼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며 손상된 신장세포의 회복을 돕습니다. 미국 메인 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매일 150g의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들의 염증 지표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신장의 여과 기능 GFR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안토시아닌이 신장뿐만 아니라 신장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심장과 뇌도 함께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67세 김정희 환자분은 다리 부종과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침마다 블루베리 1015알 정도를 생으로 또는 무가당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김 씨는 다시 찾아왔을 때 눈빛이 밝아지고 목소리가 가벼워졌습니다. 선생님 잠도 잘 자고 다리 붓기도 없어졌어요. 이게 다 그 작은 열매 덕분인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끔 기적은 그렇게 작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블루베리를 먹을 때는 생과일 또는 무가당 냉동 블루베리가 가장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블루베리 건조 제품은 시럽이 첨가된 경우가 많아 당분이 3배 이상 높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뿐 아니라 췌장에도 부담을 주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추천하는 신장 회복 3일체 레시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한 줌에 사과 반쪽, 그리고 무가당 오트밀 우유를 함께 갈아 스무디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신장을 정화하는 사과, 신장을 고호하는 블루베리, 그리고 영양을 보충하는 오트밀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물론 블루베리 역시 어떤 음식이든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부전 말기 환자는 하루 섭취량을 100g 이하로 제한해야 하고 고용량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할 경우 요산 결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을 몇 주만 꾸준히 유지해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소변이 투명해지며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혈액이 더 깨끗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신장 세정 작용 1위를 차지하는 기적의 첫 번째 과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일은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하지만 그 숨겨진 신장 건강 효능은 잘 알려지지 않은 자연의 정수기입니다. 제가 신장 건강 회복에 있어 최고의 과일로 꼽는 기적의 첫 번째 과일은 바로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를 그저 감기 걸렸을 때 먹는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배는 사실상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자연의 신장 세정기와 같습니다. 배는 전체의 8,487%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안에는 소르비토레스오알비아이티올이라는 천연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아주 가벼운 이뇨 작용을 도와 신장과 방광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또한 배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알부틴이 풍부하여 요로의 염증을 완화하고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로 감염은 신장염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배는 신장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74세의 오재현 어르신은 통풍과 초기 신부전을 함께 앓고 있었습니다. 통풍은 신장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은 선생님 과일은 당이 많다길래 무서워서 안 먹어요라고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일도 올바르게 고르면 최고의 약이 됩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권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 배 반 개를 드시거나 무가당 배즙을 만들어 드시라. 3주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요산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릴 적에 엄마가 열라면 배 먹이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배는 몸속에 열을 내려주고 입이 마르거나 속이 뜨거운 증상을 완화해 줍니다. 특히 저는 환절기나 건조한 계절에 아주 유용한 따뜻한 배차 레시피를 자주 추천합니다. 배 반 개를 얇게 썰어 냄비에 넣고 생강 한두 조각과 물을 약간 더한 뒤 약불로 10분간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차는 신장 순환을 돕고 가벼운 해독 효과가 있으며 특히 밤에 자주 화장실 가는 노인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비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배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손발이 차거나 혈압이 낮은 분들은 하루 반 개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배를 먹을 때는 너무 차갑지 않게 실온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신장을 지켜주는 기적의 3가지 과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청소한다, 블루베리는 보호한다, 배는 정화한다. 이 3가지 과일은 신장을 위한 3개의 기둥입니다. 이 3가지를 일상 식단에 함께 넣는다면 당신의 몸은 마치 리셋된 듯 새로워질 것입니다. 소변은 맑아지고 몸은 가벼워지며 아침 얼굴의 붓기도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과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장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키려면 생활 습관 역시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신장은 당신에게 완벽함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에 하나 작은 변화를 원할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약도 꾸준히 드시지만 매일 반복하는 몇 가지 사소한 습관들이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신장을 진짜로 지키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린 3가지 과일 외에도 이 5가지 황금 습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소금 줄이기. 한국 사람들은 국, 김치, 간장 등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너무 짜게 먹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에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2배로 일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평소보다 국 간을 절반만 하도록 권유한 결과 2달 만에 혈압이 낮아지고 부기가 사라지며 독소 수치가 개선된 사례가 많습니다. 조금 덜 짜게 먹는 것, 그것이 결국 건강을 더 오래 지켜주는 비결입니다. 둘째, 진통제 남용 금지. 나이가 들면 관절 통증으로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NSAIDS를 친구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신장을 조용히 손상시킵니다. 진짜로 필요할 때만 드시고 항상 의사와 상의하세요.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따뜻한 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이 훨씬 낫습니다. 셋째, 단백질 조절.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 후 생긴 요소를 걸러야 하는데
너무 많은 단백질은 필터에 과부하를 줍니다. 신장이 약한 분이라면 체중 1kg당 8g 정도로 줄이고 생선, 두부, 달걀 같은 흰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술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 신장이 더 많은 독소를 걸러내게 만듭니다. 하루 한 잔의 작은 습관이 결국 신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물 한 잔을 당신의 새로운 음료로 바꾸십시오. 다섯째, 물은 적당히 꾸준히 마시기.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양보다 균형입니다. 성인 기준 하루 1520리터, 즉 68컵이 적당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나누어 마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신장을 깨워주고 낮 동안 필요할 때 조금씩 마시며 혈액을 맑게 하세요. 다만 잠자기 전에는 입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한 모금만 마셔야 밤에 자주 소변 보지 않아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장이 가장 정직한 장기라고 믿습니다. 절대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오래 괴롭히면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신장이 떠나면 우리는 차가운 투석기에 의지해 살아야 합니다. 저는 투석실에서 70대 어르신의 손을 잡고 이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고 후회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 아직 건강한 분들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그때 알았더라면이라는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마 당신의 몸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엔 사과 한 개, 낮엔 블루베리 한 줌, 저녁엔 배 반쪽. 그리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모금. 몸은 당신의 다정함을 기억하고 깊은 잠, 맑은 얼굴, 가벼운 아침으로 그 고마움을 돌려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6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1. 내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오래 사라지지 않나요? 이 아침마다 눈이나 발이 조금 부어있지 않나요? 3.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피곤하지 않나요? 4.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나요? 5. 진통제를 자주 먹나요? 6. 짜게 먹거나 붉은 고기를 자주 먹나요? 이 중 2가지 이상이 예라면 지금 바로 병원에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간단한 혈액, 소변 검사 한 번이 당신의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필요한 건 정확한 지식과 꾸준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그 첫걸음은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투석기에서 지켜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건강 100세를 남겨주세요. 그 작은 다짐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저는 민소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 몸의 또 다른 비밀 그리고 기계 없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